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독서 모임 필서구 비폭력 대화, 뒤풀이 대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이님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분노예요, 분노. 그러게요. 네. 분노.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 첫 줄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분노라는 주제는 MVC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 저 여기 특별한 기회에 밑줄 껐습니다. 특별한 기회. 이 비폭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요즘 책을 읽을 때 나오는 표현 중에 여기 뒤에 자명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자명종도 밑줄 껐어요. 여기는 어떤 말이 있냐면 자명종. 분노를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고 지금 그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낮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자명종으로 활용한다면 분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가 분노하고 있거나 내가 분노하고 있을 때 잔잔히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이게 어떤 신호등이 될 수 있겠구나, 신호가 되는구나라는 걸 캐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기회. 그리고 이 분노는 내가 낼 수도 있고 상대가 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이 장에서는 나의 욕구로 연결하고 상대가 분노를 하면 상대의 욕구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특별히 이런 분노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 원인이 자극인지 원인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너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너라는, 나를 화내게 한 너라는 건 나에게 자극이 됐을 뿐이지 실질적인 그 원인은 나의 욕구나 너의 욕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은 아마 그걸 가장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 생일에 네가 없어서 난 정말 화가 났어. 그죠? 뭐 이런 것들. 이건 아니잖아. 너 때문이야 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결국은 그거 내가 저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약속에 늦었어. 약속에 늦었는데 내가 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나한테 내가 욕구가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난 상처를 입겠지. 섭섭한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야. 근데 상대가 늦었어. 그런 사람은 어때? 상대가 늦은 거로 인해 난 짜증이 나는 경우. 근데 내가 좀 여유로워. 나 한 30분 정도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상대가 늦었어. 그러면 늦은 상대가 어때? 고마움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 결국은 어떻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며칠 전에 분노한 저희 남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엄마들하고 불금에 번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갔다가 번개 모임을 갔죠. 금요일 저녁을 저희 남편이 혼자 해결을 했어요. 좀 화가 났겠지? 한번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회사를 가지 않으니까 좀 독서 모임 했다가 좀 약간 좀 잠을 조금 잤어. 아침을 안 챙겨줬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조금 화가 났어. 근데 이제 텃밭에 가재. 그래서 이 텃밭에 안 따라가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텃밭에 같이 갔어. 그래서 제가 땅콩을 수확을 했거든요. 땅콩 수확하고 뭐 좀 늦게 와서 토요일에 너무 더운 거야. 햇빛이. 일찍 갔어야 됐는데 늦게 와서 힘이 든다는 듯 투덜투덜 거리는 거야. 내가 그거 받아줬어.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제가 낮잠을 잤어요. 평소에 우리가 새벽 독서 모임을 하니 평소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자야 되잖아.
낮잠을 잤는데 너 낮잠을 좀 많이 잤네? 저녁 할 시간을 지나쳐버린 거야. 사람의 욕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밥은 먹여야 되잖아.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 점심은 간단하게 국수 한 그릇을 먹었어. 토요일 저녁까지 내가 놓친 거예요. 뚝딱뚝딱 밥을 하는 소리가 들려. 삼겹살을 굽네. 그래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약간 신호가 오더라고. 분노의 신호가 왔어요. 어떤 신호가 왔냐면 이게 좀 너무하지 않니? 내가 아무리 독서 모임을 하더라도 가족들의 식사는 우리가 주말에 먹긴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 가만히 있었지. 이게 우리가 어떤 걸 먹었었냐면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제가 불금에 우리 엄마들하고 족발을 먹었어요. 우리 집 식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족발인데 2세트를 샀는데 한 세트가 거의 남았어. 그래서 내가 나 이거 내가 가져갈래라고 내가 챙겨왔지. 나 이거 우리 신랑 안 주면 나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챙겨왔다. 쌈장이랑 새우젓이랑 이렇게 까서 그 저녁에 먹는데 저희 딸이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토요일 날 국어 특강 수업을 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건 방학 때만 하는 특강 수업인데 그래서 경림아 이거 언제까지 해? 특강 수업? 그러니까 우리 딸이 밥을 먹다가 엄마 그것도 모르나? 이러는 거야 나한테. 엄마가 그걸 모르면 어떡해? 이러는 거야. 나도 좀 찡받았어. 야, 네가 수업하는데 네가 잘 알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라고 애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때 우리 신랑이 너 지금 엄마한테 왜 그렇게 버릇 없이 얘기를 하냐고 화를 탁 내면서 숟가락을 식탁에서 딱 던졌어. 던졌는데 그게 새우젓 종지를 첫내 새우젓이 사방으로 튀었어. 아이고. 이 사람은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간 거야. 밥 안 먹는다고. 근데 나 곰곰이 생각했지. 우리 딸한테 화가 난 게 아니야. 나한테 화가 났어. 캐치를 했지.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내가 다 치웠어요. 다 치웠는데 식탁 위를 다 치웠는데 돌아보니 냉장고에도 쳤네. 그 냉장고를 내가 닦았어.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 사이까지 새우젓이 들어간 거야. 도저히 화가 나서 못 닦겠는 거야. 어. 내가 분노가 확 이게 진짜 막 하면서 내가 분노가 확 일어났어. 그래서 남편이 먹다 남은 밥그릇, 남은 반찬을 놔두고 나머지는 내가 싹 치웠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벌을 주려고 했어. 내가 너가 이렇게 화를 내서 새우젓을 엎고 가는 바람에 내가 이건 안 치워. 이건 너가 닦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새우젓이 냉장고 사이에 들어갔잖아.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안 들은 척 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가 화가 나면 들여다봅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화가 나면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고 저 혼자 아들 방에서 자거나 시간을 가져요. 시간을 가지는데 그날 제가 이제 글쓰기를 했습니다. 늦은 모닝 페이지를 작성을 했죠. 그때 저희 남편의 분노를 읽었어요. 저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마음도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분노한 건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우리 딸 때문이 아니고 우리 딸은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나 혼자 그냥 저 아이의 태도가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딸은 엄마를 존중 안 한 게 아닌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도 딸한테 너 그렇게 왜 태도 불량하게 엄마한테 얘기해? 라고 우리 생각을 그냥 그렇게 전달하면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노한 남편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속상했겠다. 어제 저녁부터 못 먹고 아침도 마누라가 안 챙겨줬는데 저녁을 자기가 계란찜도 하고 밥을 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을까라는 마음이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줘야 되겠구나. 저 마음을 내가 좀 쓰다듬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안방으로 가서 자고 있더라고. 자고 있길래 내가 안아줬지. 잘했죠? 안아주고 쓰다듬어 줬어요. 쓰담쓰담 해줬지. 근데 다른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저 혼자 착각을 했지. 위로받고 있구나.
아, 그냥 저 혼자 위로받고 있구나. 저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두고 이제 제 서재방에 들어갔더니 이제 왔더라고. 나 새우젓 다 닦았는데? 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했어요, 신랑이? 왔어.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내가 설거지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바닥에 새우젓 한 마리가 있더라고. 바닥에 새우젓 한 마리가 있 바닥에 새우젓이 내 슬리퍼에 묻잖아! 라고 내가 이제 슬쩍 이렇게 정보는 줬지. 내가 새우젓 때문에 나 조금 화나 있어 라는 정보를 약간 줬는데 어쨌든 위로는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싹 닦고 나서 나한테 와서 나 냉장고 사이에 새우젓 다 닦았어 라고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저 사람이 분노했고 내가 분노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런 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난 너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공기면 되는데라는 그런 욕구가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빡빡장을 맛있게 끓여서 이렇게 이제 저녁상을 이렇게 차렸는데 남편이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된장 하나면 되는 걸 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기회 나한테 주는 신호 그런 자명종. 그러니까 상대의 분노를 그냥 분노로만 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책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고대한다. 당신이 분노하기를 오히려 솔직한 그런 마음을 분출하기를 고대한다. 바란다. 기다린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저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반항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가 있었어.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하냐면 너 다시 나와. 방에서 다시 나와. 문 다시 닫고 들어가. 그게 저는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문을 닫고 가지 마.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왕왕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저는 이 MVC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이런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신호구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존중하지 않아서 막대먹지 않아서 내가 문을 쾅 닫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욕구가 차지 않았고 뭔가 분노하고 있다는 신호를 이렇게 문을 쾅 닫는 걸로 저렇게 표출을 해놓고 있는데 내가 너 표출하지 마. 그렇게 행동하지 마. 그런 건 표현을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으로 삭히는 거야 라고 내가 지금껏 얘기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위로했어요. 저의 어린 시절, 저의 사춘기를 어떻게 위로했냐면 왜 나는 그렇게 방문을 쾅 닫지 않았을까? 왜 엄마한테 엄마 나 속상해.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해줘. 나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이거 안 해줘서 나 속상해라고 울거나 떼쓰거나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분출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내가 그랬어야 그렇게 커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나를 바라볼 때 저렇게 욕구 분출을 하는 저희 아이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리고 더 분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출이 될 때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살펴봐야 되겠다. 관찰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희 놀라운 사춘기가 짠하더라고. 진짜. 사춘기는 배우자가 사춘기답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 없이 컸다는 게 어떤 훈장처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도 당연히 사람이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저희가 좀 저 사람도 그렇게 큰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남편이 새우젓을 뒤집을 때 어떤 마음이 분노가 확 들었냐면 제가 남편한테 난 당신이 남편이지만 되게 존경스러워. 난 당신이 존경하는 대상이어서 내 남편이 난 정말 행복하고 좋아라고 얘기했는데 밥을 먹다가 새우젓을 엎고 가길래 존경은 개뿔 이런 생각이 확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남편의 이런 마음조차도 당신이 그러니까 삭혀 당신이 분출하지 마 숨겨 참고 살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나의 욕구가. 근데 오히려 그런 분출이 반가운 어떤 특별한 기회였구나라는 거 오늘 읽으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네. 분노의 반전. 그죠.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네요. 상황을 바라보는 송이님의 어떤 시선의 변화가 너무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박수를 치고 싶을 만큼,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또 남편의 그 욕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되게 짠하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다시금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또 어떤 치유의 그런 시간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좋은 시간이. 그러니까 분노해서 어쩌면 그게 짜증과 어떤 그 부부싸움으로 치닫을 수 있었는데 내가 아들 방에서 안 자고 안방에 갔다니까. 그 된장찌개가 문제가 아니고 쓰다듬는 거 하나면 됐던 거야. 그렇지. 된장찌개는 그냥 그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매개체 같은 거지. 잘했다. 저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위로받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보통 내가 하루는 삭히는데 내버려 두거든요. 그냥 말도 안 붙여 하루 정도는. 근데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그 신호에 내가 분노하면 제가 큰 게 아니고요. 우리 독서 모임 필소굿이 저를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네. 그쵸. 책이 선생님이고 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저렇게 삶으로 녹아내서 실현을 하는 것 또 다른 차원인데 그건 송이님의 온전한 능력이고 노력이고 그런 것 같고 우리는 또 송이님의 어린 시절 사춘기가 없이도 클 수밖에 없었던 그 힘들고 요구하고 억울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냥 엄마를 위해서 꼭 참았던 어린 시절의 송이님을 저희가 함께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그런 것 같아. 애들이 조금 어른스럽고 좀 시간이 좀 빨리 들면 우리가 좀 기특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런 걸 칭찬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특히 맞을 기특하다. 때죠.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특히 우리 딸도 그렇게 애를 많이 쓴 편이라 오죽하면 우리 딸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어릴 때 그때 울면서 막 그랬어 나한테. 나는 어릴 때 진짜 가성비 좋은 딸이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했대. 근데 그 말 듣고 너무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우리 남편이 그때 이제 그 결혼하자마자 IMF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좀 중간에 힘들었거든요. 없이 시작한 데다가 IMF가 금세 터지는 바람에 이제 좀 힘들은 상태에서 또 이제 재취업을 그나마 또 좀 오히려 더 좋은 데로 해서 좀 괜찮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렸어요. 안정을 찾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문제 때문에 제가 항상 불안하고 뭐 돈을 어느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 항상 부족한 게 돈이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좀 했던가 봐. 우리 큰 애들은 길을 쫓고 세우고 있더라고 어른들 말에. 그러니까 우리 집은 좀 가난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걔는. 그러면서 나는 가성비 좋은 딸이 될 거야. 근데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학원도 안 다니고 다 학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학원 잠깐 영어 수학 다닌 거 말고는 고등학교 때는 학원을 하나도 안 다녔거든요. 수학이 너무 안 돼갖고 내가 수학 과외를 붙이긴 했는데 그냥 영어도 지 혼자 다 했어. 그래가지고 되게 돈이 안 들긴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또 기특했어. 얘는 학원도 하나도 안 다니고 지 혼자 대학 갔어. 이런 소리를 또 했을 거 아니야. 지는 그게 또 뿌듯한 거지, 지 스스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지. 엄청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칭찬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애는 애답게 커야 되고, 맞아요. 애답게 커야 되고, 이 시대가 아니지, 우리 시대의 예시대의 특히 마지들, 첫째들이 좀 그런 어떤 책임감, 내가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겠다, 뭐 이런 거. 예, 맞아요. 부모님들 힘들거나 뭐 이런 것도 아이들 마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뭐 10,000원이라는 돈이 우리에게는 그냥 쉽게 그냥 용돈으로도 줄 수 있는 돈이지만 애기들한테 그 10,000원이라는 돈이 또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마이너스 대출, 예를 들면 마이너스 대출 해서 지금 몇천만 원 쓰고 있어 라고 얘기를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대출 곧 갚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살짝 드러내는 어머 우리 집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대출까지. 엄마 아빠 월급으로도 우리 못 살아. 이렇게 애는 또 크게 비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 그래서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잘 컸습니다. 잘 컸고. 네. 근데 어떤 때는 나도 자꾸 그걸 잊고 엄마랑 아빠가 하셨던 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도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반성을 하죠. 그러지 마. 근데 지금 이제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우리 딸이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좀 퍼주는 거를 또 이렇게 좀 잘 나눠 먹고 하는 거 저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웃집에 이제 명절에 저희는 그때 옛날에 선물 세트 이런 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갈비 이런 것도 들어오면 막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이 집도 주고 저 집도 주고 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딸이 이제 그걸 보면서 불안했던 거야. 우리 집 가난한데 저렇게 다 퍼주면 어떡해? 이렇게 지가 진심으로 불안했던 거지,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지가 엄마 왜 그거 다 오송이 언니 이모하고 왜 주냐고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막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나 기억이 안 나 사실은. 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엄청 불같이 화를 내더라는 거야. 너는 도대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인 애냐고. 나눠 먹을 줄도 모르고 이러면서 자기 엄청 혼났다는 거야. 자기는 진짜 진심으로 불안해서 우리가 저렇게 나눠주면 안 되는 형편인데 엄마가 너무 퍼준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 진짜 지금 생각해. 그러니까 지는 엄청 불안했는데 진심으로. 그쵸.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큰애들은 이렇게 되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크게 진심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애들 앞에서. 고든님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녹여져 있냐면 이 비폭대와 258쪽 맨 위에 한번 보실래요? 퍼주는 얘기 하셨잖아요. 저희 엄마도 맞이고 저희 아빠도 맞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삼촌하고 고모들이 되게 많아서 제사를 지내거나 명절 때 친척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저희 집이 농사도 짓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쌀을 사서 우리 삼촌 들어오면 차에 쌀을 한 포대기씩 실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부모님 역할을 하시는 건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쌀을 이렇게 실어주면 난 그게 너무 아까웠어. 아까 고두님 딸 얘기처럼. 정말 저는 너무 아까웠거든요. 나는 안 쓰고 나도 아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엄마한테 해달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 엄마는 삼촌들한테 이렇게 막 쌀도 막 퍼주는 거야. 근데 그 모습에 우리 엄마의 어떤 인자한 모습이 끝까지 유지되면 괜찮은데 또 보내고 나서는 아유 힘들어. 아유 여거 삼촌 여거 삼촌은 어떠니 저떠니 이런 말 하면 난 막
사랑스러워. 그런 경험 저도 정말 있었거든요. 음, 근데 고두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문장이 딱 들어왔어요. 보면 첫 번째 줄에 돼 있어.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에 주의를 둘 때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가진 공통점을 경험하게 된다. 전 고두님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두님 딸이 고두님한테 얘기한 게 내가 그 시절에 딸로서 갖고 있었던 내 경험하고 진짜 너무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내 의식을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에 집중할 때 우리 모두의 경험이 가진 보편성을 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저 상대의 욕구와 느낌이 어떨까? 그리고 우리 그 관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했던 경험과 저 사람의 지금 욕구가 이렇게 보편성 있게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이 만나지지 않을까. 이 문장이 그냥 언뜻 보였는데 고두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확 들어오네요. 누구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분노가 너의 분노가 너의 욕구와 너의 느낌이 결국은 내 경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다음에 하는 책 있잖아요. Love Yourself. 거기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것이 그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공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이렇게 느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된다고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진짜? 그거랑 또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공감하는 거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도 그 어떤 문장 안에서 계속 자기 경험 안에서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공감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되니까 같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끈으로 이렇게 묶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저도 우리 독서 모임 중에 한 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만한 그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나눈 그 나눔 때문에 내가 오늘 분노할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내가 찾으면서 이해하게 됐다. 그 상황을. 그러면서 너무너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뿌듯했습니다. 인사를 받았어요. 그분의 말씀도 진짜 정말 명언 같은 주옥 같죠? 주옥 같아요. 명언 제적입니다. 그래요? 들을 때마다 저는 오늘 또 약간 그 물결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그 그림을 얘기하셨다. 주름살 얘기하시면서 영화를 보면서 주름살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주름은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하면서 들었답니다. 맞아. 네. 맞아요. 공감되더라고요. 맞아요. 비유가 정말 적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송이님도 책을 읽으면서 자기 삶에 적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 친구도 그분도 이렇게 그것들을 바로바로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자기가 그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막 이렇게 사니까 너무너무 재밌대요. 제가 또 한 사람 살렸습니다. 진짜. 뿌듯하시겠어, 진짜. 진짜. 릴라. 여러 살렸어요. 진짜 여러 살렸어. 아까 송이님 남편 얘기했는데 저도 오늘 남편 욕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셔요. 들어드릴게요. 오늘 남편들이 그냥 오늘 다 소환이 되네. 저는 이 248페이지에 그 에피소드 여기 나오잖아요. 소년원에서 마셜이 그 두 학생한테 팔꿈치를 얻어맞은 상황인데 첫날 학생한테 얻어맞았을 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애를 때릴 뻔했대잖아.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두 번째 다음날 똑같이 코를 얻어맞았는데 걔는 화가 하나도 안 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평소에 저 버릇없는 녀석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놨던 애고, 두 번째는 평소에도 좀 불쌍한 아이로 봐서 보여서 그 아이를 항상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는 진짜 코피가 났었는데도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내 머릿속에 있는 상대에 대한 생각과 그의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임을 깨달았다. 제가 주말에 이제 남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저희 남편은 약간 기분이 좀 표가 확 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감정이 표가 좀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약간 업이 돼 있어요. 약간 업이 돼 있고 좀 적극적이고 뭔가 막 좀 잘해주려고 막 이게, 예. 그러다가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으면 이게 평소에 업이 돼 있다 보니까 확 티가 나는 거지, 옆에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사람 옆에 좀 눈치 보이게 하고 좀 불편하게 하면 그 상황이 약간 주기적으로 와요, 남편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 저는 이제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우리 작은애 때문에도 그렇고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해요, 요즘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여유로운 상태는 아닌데, 주말에 제가 그 코칭 수업을 2시간 듣고 이제 나왔잖아요. 거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어폰을 꽂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어폰은 내가 뭐를 말을 시키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 아마 음악 소리가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길래 보니까 이제 이어폰을 꽂고 있길래 또 그러나 보다 했는데, 1시간 내내 저도 옆에서 책을 읽었는데 계속 음악을 듣더니 나중에는 음악을 끄고 또 책을 읽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평소에 남편이 이게 태도가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남편이 진짜 귀찮을 정도로 옆에 찰싹 붙어 있거든, 진짜 제 옆에. 약간 주말 부부다 보니까 외로움도 좀 이제 타는 스타일이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항상 제 옆에 좀 붙어 있어요. 제가 좀 귀찮을 정도로. 근데 약간 내외로 하면서 혼자 음악을 듣고 책을 보고 이러니까 제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눈치가 좀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거, 진짜. 확 짜증이 나면서 이러면서 이제 나도 아까 송이님처럼 벌을 주, 벌을 주고 싶은 거지. 내가 확 짜증이 나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그때부터 말을 안 한 거야. 오히려 내가 더. 그러면서 저녁을 대충 먹고 이제 바닥에서 거실에서 자고 있더라고. 이렇게 좀 잠이 살짝 들었어, 보니까. 그때가 한 8시 반, 9시도 안 됐었거든요. 짜증이 나가지고 나한테 들어가서 자버렸어, 그냥. 근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그 새벽에 남편이 월요일 날 이제 가잖아요, 이제 현장으로. 근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간다는 말은 하는데 내가 더 쳐다보지도 않았거든. 그 상태에서 거실에서 자고 출근한 거야, 그냥. 가버린 거야. 뭐를 제대로 주셨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불편했겠지만 나도 완전 속이 그냥 화가 벌벌 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내가 낮에 이걸 읽으면서 이걸 보니까 그게 우리 아이였다면, 우리 애가 그랬다면 절대 안 그랬겠지. 걱정이 돼서 내가 왜 혜경아 왜 기분이 안 좋니? 뭐 엄마한테 얘기해. 뭐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 언제든지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이게 남편이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내 분노는 남편을 벌 주고 싶은 거였구나. 이게 남편이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그게 확 순간 깨달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쨌냐면 톡을 보냈어요. 톡에다가 어떻게 보냈냐면 내 감정만 보냈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달라진 다른 태도를 보여서, 다른 태도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내가 약간 내가 좀 당황스럽고 답답했어. 답답함이 느껴졌어. 그러면서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어쨌든 그런 상황에 내가 이제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나도 좀 화가 났었다. 내가 그날 목이 되게 아팠는데 남편이 평소에 되게 안마를 잘해주거든.
귀찮으니까 내가 자꾸 귀찮다 하면 안마를 해줘. 그럼 내가 가만히 조용히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안마를 잘해주는데 내가 벌써 손이 이렇게 가도 벌써 안마를 했을 텐데 그날 계속 목이 아파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도 모른 척을 하더라고. 내가 목이 계속 그날 뒷목이 아파서 계속 이렇게 목을 만지는데도 자기가 모른 척해서 너무 서운했고 그랬다고 이러면서 내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내가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고 혹시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길 바래 이러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자기 나는 괜찮았는데 좀 화나지 않았는데 뭐 이러더니 나중에는 실토를 하더라고. 사실 그랬다고 좀 태도가 좀 다르긴 했지라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그랬던 것 같다고. 그래서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면서. 자기도 마음이 작은 애 걱정 때문에 좀 마음도 좀 안 좋았고 사실은 이제 작은 애 때문에 지금 자기도 마음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코칭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네. 이제부터 코칭을 받을 거니까 아마 한동안 내 과거 뭐 고통 다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또 어떻게 또 약간 그게 보일 수도 있어. 내가 겉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혹시 내가 뭐 좀 그렇게 불편한 감정을 보이면 자기가 그냥 코칭 받는 동안 뭔가 힘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줘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뻔히 알거든. 내가 힘든 과정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힘든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도 힘들고 시댁 때문에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내 생각에 본인이 약간 마음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 그걸 미리 약간 그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 코칭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코칭 받고 뭐 한다니까 혜경이 때문에도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었고 그냥 옆에 그냥 안 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나라도 귀찮게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내 생각엔 그거는 핑계고 본인이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거지. 무슨 얘기를 할까 약간 그걸 내가 알겠더라.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랬구나 싶더라고. 그럴 수 있었겠다 싶더라고. 그러셨을 수 있겠네요. 그 꼬리표를 떼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항상 뭐 저렇게 해서 그죠? 그런 판단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편을 벌을 주는 얘기를 같이 우리 고두님하고 했는데 여기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246쪽 셋째 줄 보면 우리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하거나 판단한다. 우리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맞아. 네, 나는 이것이 바로 분노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남편을 벌 주고 싶다는 나의 아까 생각이 내가 왜 내가 뭐라고 나 신도 아닌데 내가 남편을 벌 줘. 그죠? 이거를 읽으면서 그 순간 내가 화났을 때 새우젓을 쳤던 남편을 봤을 때 내가 벌 주고 싶었던 게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오만하네. 참 오만하네.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의 잘못을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분노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와 같은 생각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 생각. 그죠? 맞아. 난 너랑 형광펜 꺼놨어 그 부분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욕구를 나의 욕구를 우리가 연결하는데 여기에 나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라. 여기 247쪽 소챕터 제목이에요. 모든 분노에는 삶에 기여하는 에너지가 있다.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상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쏟지 말고 여기 이런 자명종으로 활용하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공감하는데 이제 에너지를
집중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깨닫는가에 따라 이 분노가 분노이지 않은 걸로 상대를 공감하는 걸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정말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만나보고 내 진짜 이면에 있는 어떤 욕구를 만나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 또 읽으면서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하시면서 시간을 내어서 그거를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 정말 그거 자체만으로도 대단하신 것 같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저는 오늘 또 다시 이제 밑줄 그어서 이렇게 별 펼쳤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네. 그러면서 또 책 내용이 연결이 되면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정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정님의 입장에서 약간 변명을 해보자면 우리 인간 너무 자연스럽다. 그 상대에게 늘상 있었던 그런 기대하는 그 마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예상, 이런 것들이 빗나갔을 때 매우 당황스럽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 입장에서의 또 분노, 그리고 오히려 저쪽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인 어떤 그런 반응이 나타났을 때 그런 그 이상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의 기존의 삶이었다. 근데 그런 게 우리의 어떤 내 안전을 추구하는 본성이었다면 어쩌면 비폭은 매우 이렇게 그 본성에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거스르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그러나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각자의 존재를 다시 들여다보는 그 입장에서의 또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배워야 하는, 다시 유치원에서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근데 그 작업들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오늘 두 분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아, 우리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그 자기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때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 그거를 좀 안 고치면 좋겠다.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럴 때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좀 그렇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코칭 받는다고 그래서 아 내가 한동안 그냥 좀 귀찮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아, 옆에 피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서로 그렇게 그러면 나를 배려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냐고. 그거는 서로 소통을 해서 합의하에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한마디 툭 던져 놓으면 내가 뭐 신도 아니고 그 한마디 뒤에 숨은 그 뜻을 내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갑자기 뭐가 왔나 봐요. 갑자기 막 처음에는 변명을 하려고 하더니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남편도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툭 던져놓고 내가 그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 내가 어떻게 그거를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받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 받았었거든요. 왜 혼자만 비폭을 하는 게 좀 억울하지 않냐. 다른 사람들은 다 지 표현할 대로 다 표현하고 지 탓하고 내 탓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만 비폭을 배운 우리는 그 사람의 욕구를 생각하고 그 사람 더 생각해주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많이 전 들었거든요. 그걸 들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 비폭 선생님 그런 얘기 했었어요. 혼자 시작해도 그 혼자가 전파되어서 이렇게 그 혼자가 빛이 되어서 그 자기 주의만큼을 밝혀낸다. 그래서 세상이 그만큼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송이님 가정이나 고등님 가정이나 이렇게 그런 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진짜 좀 전율할 만큼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말에 보여지는 진짜 공감해요. 제가 이거를 책을 읽고 아, 이게 남편 때문에 내가 화난 게 아니라 그거는 단순히 자극일 뿐이구나를 딱 알고 나니까 남편에 대해서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에. 그래서 그죠? 톡을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할 때 코칭 공부도 그렇고 비폭 공부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면 제일 좋은 사람은 나 자신이다.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나 좋자고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대화라는 그게 이제 비로소 우리의 첫 장에서 연민의 대화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해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화를 하면서 폭력적이다,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일단 떠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남에게 배려하는 그 배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같이 이야기하는 그 관계 자체가 안전한 관계가 되는 거. 그 안전 안에는 상대방도 있지만 나의 안전까지가 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게 이 이제 비폭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 안에서 있을 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또 저는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까 이제 상대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이제 이렇게 비폭 대화를 하는 사람은 손해가 아닌가 얘기 우리 혜자쌤 하셨는데 결국은 나의 고통, 나의 욕구를 저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나도 물론 내가 비폭력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의 욕구와 느낌도 바라보고 있겠지만 오코치님 얘기처럼 나도 차고 하는 거니까 저 사람이 나의 고통, 나의 욕구를 안아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공감을 하거나 연민을 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런 말이죠. 너의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면 그래서 내가 나 잘못했어. 여보. 다음엔 안 그럴게. 라고 이렇게 여기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조금이라도 비난으로 들으면 우리의 고통을 들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상대가 내가 잘못했네? 라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지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는 못하는 거지. 나의 어떤 고통이나 우리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비난하기도 쉽고 우리가 비난을 듣는데도 익숙하고 우리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거든요. 행동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쉽게 여보 내가 오늘 좀 심했지? 내가 다음에 좀 더 잘할게?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끝났다고 생각할 것 같아. 오히려 저 사람이 정말 어떤 걸로 고통스러운지를 그냥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두 번째 단계지. 네 가지 중에 내 탓, 네 탓 뭐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나의 고통, 너의 고통은 패스. 그래서 서로의 욕구로 많이 연결해야 되는 혼자만이라도 그러면 영향력을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아마 이해받은 그분들이 또 어느 순간 비슷한 우리 공감을 하면서 또 이해해 줄 날이 있지 않을까. 뭐 기대는 하진 않지만 보편성을 한번 믿어보면서 네,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어떠셨는지.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뭐 그 이해할 날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심으로 공감받고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서 위로해 주려고 했을 때
그거는 상대방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안하다거나 새우젓을 닦으러 가지 않았을까. 진심이다. 그런 거는. 이런 자기 생각이 방어를 위해서 그냥 음. 잘못했다 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고 음. 진심으로 연결된 대화의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비폭의 궁극적인 목적이 연결에 있다고 하면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연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에서 자명적으로 그리고 연결로 가는 오늘의 대화가 너무 가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들은 대화들이 너무 아름답다. 저는 한 문장을 마지막으로 저는 뽑겠습니다. 네. MVC에서는 우리에게 분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삼키라고 권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노의 핵심을 완전히 이해해서 더 충분히 표현하도록 한다. 전 문을 쾅 닫는 제 딸에게 이제 쾅 닫지 말라는 말을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 진짜 비폭이 여럿 살린다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좋다니까. 저도 비폭을 하면서 사실 이번 같은 일은 주말이 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도 그냥 쭉 갈 일이었는데 비폭 덕분에 그냥 빨리 해결할 수 있었고 결국은 나를 위한 거구나. 그거를 오늘 엄청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나한테서 일단 분노가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 딱 생기니까 내가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진짜 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또 시작이네. 그랬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 그래서 비폭은 진짜 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독서 모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